충남 천안 외곽의 작은 마을은 이른 새벽부터 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들판을 지나면 낡은 양봉장 한켠에서 흰 수건을 두른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옥자였습니다. 삶의 무게가 손등에 새겨진 굳은 살처럼 단단히 박혀 있는 여인이었죠. 옥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면 벌통을 돌봅니다. 벌들이 잘 지내는지 살펴보고 여왕벌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조심스레 뚜껑을 엽니다. 얘들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그녀는 벌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벌들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윙윙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벌할머니라 불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과 고무장화를 신고 하루 종일 일하지만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벌을 다루듯 사람도 대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섭도록 정확하게 말이죠. 그 나이에 벌 키워서 얼마나 번다고. 동네 이장이 혀를 차도 옥자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모으면 산이 되죠. 서울에서 내려온 며느리 윤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걸 누가 사요, 어머니. 옥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벌집을 손에 쥐고 채에 꿀을 내리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초등학교 영양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급식용으로 천연꿀을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뜻밖의 제안이었죠. 옥자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먹을 꿀이라면 더 정성껏 해야겠네요.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웃 김씨 아저씨가 나무 상자를 실은 트럭을 몰고 와 도와주었습니다. 병입 작업을 함께하며 마을의 작은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서 며느리 서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투덜댔습니다. 이게 다 돈이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부동산 공부를 하지. 그녀의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옥자의 마음엔 작게 흔들림이 남았습니다. 아들 정우는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시에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잠시 내려온 그에게 시골살이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서진아, 어머니 하시는 일 방해하지 말자. 하지만 서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요? 벌꿀로 대기업이라도 될 줄 아세요? 그 말은 옥자의 귓가에 박혀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벌들이 하나둘 벌통으로 돌아오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꿀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벌은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이 문제죠. 그녀의 시선은 멀리 산 너머로 향했습니다. 언젠가 꿀이 진심처럼 세상에 전해질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옥자는 다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간 며느리 윤서진은 카페 한쪽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시골 벌통 앞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벌꿀 팔아서 산대. 서진은 비웃듯 말하며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재밌다는 듯 웃었고 댓글에는 진짜 구식이네. 요즘 누가 그런 거 해? 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천안의 양봉장에서는 옥자 할머니가 작은 주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 2명이 찾아와 인터넷 판매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팔아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옥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청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봅시다. 벌들이 고생했으니 세상도 알아야죠. 며칠 만에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택배 상자에 꿀을 포장하는 손길에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꿀병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내 인생의 결실이네요. 그날 밤 그녀는 모처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상품이 하루 만에 매진된 것입니다. 청년들은 들뜬 목소리로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완판이에요. 주문이 폭주해요. 옥자는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벌들도 기뻐하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은 이제 진짜 돈 좀 벌겠네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옥자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안도와 긴장,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말이 그녀에겐 아직 어색했습니다. 서울의 아들 정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성공하시려나 봐. 그는 아내에게 말을 꺼냈지만 서진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그 돈, 우리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과 아내의 탐욕이 엇갈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맡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벌꿀로 돈을 번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도 혹시 모르지.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시골의 옥자는 여전히 벌통 옆에서 꿀벌의 날갯짓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벌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옥자 할머니의 꿀은 전국 각지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진짜 천연꿀 할머니의 손맛 같은 리뷰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했고 양봉장엔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옥자는 잠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벌통을 닫고 병을 포장하며 벌들도 바쁘니 나도 바빠야지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렵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경제 프로그램에서 시골 할머니 CEO를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고사했지만 청년들이 홍보가 되면 더 도와줄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가자 주문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양봉장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윤서진은 텔레비전 속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옷, 내가 버리라고 했던 거잖아. 그녀의 눈빛엔 자존심이 스쳤습니다. 남편 정우는 기쁜 듯 말했다. 당신도 봤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서진은 미소 대신 냉소를 지었습니다. 꿀 팔아서 저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돈 좀 쓰셔야지.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브랜드 디자인이나 홍보는 제가 잘하니까요. 하지만 옥자는 단호했습니다. 고맙지만 벌일은 벌이 알아요. 사람 욕심이 섞이면 꿀이 써지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단단한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자는 대신 손녀 소연을 불렀습니다. 회계랑 포장 일 좀 배워보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소연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할머니의 신뢰에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포장 봉사를 하며 일을 배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상자를 접는 모습은 옥자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우는 밤늦게까지 어머니를 도우며 사업의 체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뒤늦은 존경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어머니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서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정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그녀는 남편 몰래 노트북을 열고 사업 계좌를 검색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번 거야? 화면 속 숫자가 눈에 들어오자 서진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순간 그토록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위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꿀벌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나도 뭔가 해야겠어. 밤이 깊어가자 옥자는 창문을 열고 어둠 속 벌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손끝엔 꿀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벌을 닮아야 해요. 욕심내면 결국 쏘이죠. 그 말은 마치 서진에게 전하는 경고처럼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꿀 사업은 이제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오가며 벌꿀 상자를 실어 나르고 공장에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옥자는 늘 현장을 지켰습니다. 작업복 위로 노을빛이 비치면 그녀는 손수 꿀병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처럼 일하면 사람도 꿀을 맺어요. 그녀의 말에 옆에서 일하던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며느리 윤서진이 내려온 날 양봉장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서진은 도착하자마자 회계 장부를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라 불러야죠. 이익 배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눈치를 봤습니다. 옥자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익이라니요. 아직 투자한 사람들 돈도 다 못 돌려드렸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남편 정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돈이 수십억인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해요? 정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일해서 번 돈이야. 우리가 손 뗄 게 아니야. 그럼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서진의 눈빛엔 조급함이 깃들었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은밀히 양봉장 회계 담당 청년을 불렀습니다. 혹시 매출 내역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투자자 확인하려고요. 청년은 망설이다가 눈치를 챘습니다. 며느님, 어머님께 허락은 받으셨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 일이잖아요. 그녀의 태도에 청년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곧장 옥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옥자는 말없이 창문 너머로 벌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사람 마음은 꿀처럼 달진 않아요. 그녀는 낮게 읊조리며 회계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와 손녀 소연을 불렀습니다. 이제 대비를 해야겠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족 신탁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옥자는 전 재산의 관리와 상속을 손녀 이소연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진심을 잇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손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놀랐지만 곧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서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녀한테 다 넘겼다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녀의 분노는 폭발했고 식탁 위에 꿀병을 내리쳤습니다. 병이 깨지며 달콤한 향이 퍼졌지만 그 안에는 씁쓸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벌꿀 할머니네는 돈 때문에 난리래. 며느리가 욕심냈다더라. 그 말들이 바람처럼 돌며 마을의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옥자는 마당에 앉아 벌들이 날아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벌은 한 여왕만 믿어요. 그런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죠. 그녀의 손끝엔 꿀 한 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변하지 않네요. 진심의 맛은 여전해요. 며칠 뒤 윤서진은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탁자 위엔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서류 몇 장이 바람에 살짝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 권리도 있지. 속삭이듯 내뱉은 말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회사 서류를 불러냈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 대표 변경 신청서, 그리고 인감란.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서진은 서류를 인쇄하고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도장을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녀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찾으세요? 서진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서류 좀 정리했어.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이셨습니다. 미리 조치해 두길 잘하셨습니다. 옥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식구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밤이 되자 정우는 서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아, 이걸 도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은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나도 지분 좀 가져가야지. 그 돈 결국 다 우리 거잖아.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의 피와 손의 냄새야. 당신이 모르는 거야. 그는 그대로 문을 나서버렸습니다. 서진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벌들이 늦은 시간까지 날아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들렸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커다란 제목이 실렸습니다. 꿀 팔아 3천억, 전 재산 사회 환원한 할머니. 기자회견장 사진 속 옥자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전 재산 사회에?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손녀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사람의 꿀은 진심에서 난단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야. 소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무너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러움의 대상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눈앞엔 꿀병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열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퍼졌지만 그 냄새는 그녀에게 쓰디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 밤 옥자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바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욕심은 꿀처럼 보이지만 결국 쏘이죠. 벌들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결심을 축복하듯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단상 위에는 단정한 한복 차림의 최옥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손에는 꿀빛이 비치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병은 평생을 함께한 그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아침벌꿀 대표 최옥자 여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눈앞엔 수십 개의 카메라가, 뒤편엔 기자들과 방송 스태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결심을 전하려 합니다. 홀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돌려드리려 합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가족들과는 상의하셨습니까? 그 큰 금액을 왜 기부하시나요? 옥자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판 건 꿀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기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든 이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뒤쪽 구석 윤서진은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번들거리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또 한 번 번쩍였고 기자들이 그녀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하셨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족을 잘 지켜야지요. 옥자는 짧게 답하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뒤편에서 서진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한 발자국 다가갔지만 말끝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미소만 지은 채 손녀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이젠 내 세상이야. 진심으로 일하렴.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손을 흔들며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먼지 속에 꿀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유리병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벌처럼 살았으니 달콤한 끝을 맞는 거죠.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세상은 진심의 힘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 후 천안의 겨울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색빛 도심을 떠난 옥자 할머니는 버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 하나 그리고 늘 들고 다니던 작은 꿀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가 마을 어귀에 멈추자 익숙한 흙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양봉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벌통은 고요하게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손끝으로 나무 벌통을 쓰다듬었습니다. 얘들아,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잔잔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 김씨 아저씨가 트럭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할머니 이야기하던데 진짜 대단해요. 옥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죠. 며칠 뒤 손녀 소연이 주말을 맞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장화를 신고 양봉장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가 새 여왕벌 들여왔어요. 옥자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벌들한테 인사해줘야겠네요. 두 사람은 벌통을 열고 새로운 여왕벌을 살며시 들였습니다. 벌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둥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그 큰 돈 다 내놓으셨다면서요? 옥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벌꿀처럼 달지만 오래 두면 썩어요. 흘려보내야 달콤함이 남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시의 윤서진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과는 떨어져 지내며 조용한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열자 작은 꿀병 하나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심은 달다 최옥자.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병뚜껑을 열고 조심스레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눈시울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중얼거리며 꿀을 한 스푼 떠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퍼졌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옥자는 양봉장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오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벌은 늘 제자리로 돌아오죠. 사람도 언젠간 그렇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벌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긴 세월의 상처와 그보다 깊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다시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양봉장 앞 복숭아 나무에는 분홍빛 꽃망울이 가득 피어 있었고 벌들이 분주히 날아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옥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꿀을 담은 병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손녀 소연이 노트를 펼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단 이름은 진심양봉재단으로 정했어요. 소연이 말하자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이름만 들어도 따뜻해요. 그녀는 손녀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기억하렴. 꿀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에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날 오후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양봉재단에서 주최한 체험 행사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벌꿀을 뜨며 와 진짜 달다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한때 세상과 멀었던 양봉장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여성이 조용히 양봉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 그녀의 눈빛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겸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꿀은 나누면 더 달아요.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이 쓰던 꿀병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자 옥자는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벌통 위를 감싸고 벌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손녀 소연은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벌들이 참 활기차요. 그렇죠. 이제 봄이니까요. 옥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작은 꿀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병 속에서 반짝이며 금빛으로 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꿀은 진심에서 나와요.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에요. 그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따뜻하게 스쳤습니다. 벌들은 하늘로 흩어지며 마지막 춤을 추듯 날아올랐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양봉장의 풍경을 비춥니다. 노을빛 속에 자막이 뜹니다. 사람의 꿀은 진심에서 난다. 그 문장은 바람에 실려 마을 어귀를 지나 세상 속으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